안녕하세요. 되게 예의없네. 벌소리입니다. 오늘 뭐예요? 오늘은 되게 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꿀 좋지. 좋습니다. 자, 우리 편집자 질문. 꿀은 어떻게 채취되는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해주세요. 꿀 이제 벌통 안으로 벌들이 모아오면 채우잖아요. 근데 다 차면 그거 꺼내갖고 채밀기라고 꿀 빼는 많이 봤죠? TV 같은 데서 많이 보셨잖아요. 베베베베베 돌리면은 이제 꿀 빠져나오게 하는 거. 그거 넣고 이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한쪽 면 뺐으면 또 빼서 뒤집어서 반대쪽 면 빼고 그렇게 해서 채밀기에다 넣고 돌리면 빠집니다. 그럼 한 벌집에서 나오는 꿀 양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소비라고 이렇게 벌집이 지어진 이렇게 판이 있거든요. 그 소비 하나에 꿀이 꽉 차면 2kg에서 3kg 정도 돼요. 이 판 하나. 네, 3kg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건 뭐 하여튼 2kg는 무조건 넘는다. 꽉 차면. 네, 그렇습니다. 꿀 벌들이 한 통 채우는데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지금처럼 아카시가 만개해 있을 때는 만개해 있는 계절에는 벌통 하나 기준이면 한 3일? 이틀이면 꽉 채워요. 이제 보통 양봉하시는 분들은 이제 빼서 꿀 빼고 꿀을 빼는 걸 채밀한다 그러거든요. 채밀하죠. 이제 우리는 숙성 꿀을 하니까 뭐 좀 더 기다리고. 어쨌든 벌들이 그 공간을 다 채운 데는 아카시가 만개해 있는 그 시기 기준으로 하면 2, 3일이면 꽉 채워요. 네. 벌 몇 마리 기준? 벌 한 10만 마리? 그러니까 벌통 보시면 영상의 벌통 보시면 1층 있고 2층 있는 그 세팅으로 해갖고 우리가 꿀을 따거든요. 1층에는 여왕벌이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는 공간, 2층은 꿀을 모으는 공간 해갖고 요 2층 공간을 꽉 채우는데 대략 한 10만 마리의 세력을 유지할 수 있게 양봉가들이 관리를 하고 그 벌들이 이제 2, 3일이면 거길 꽉 채워요. 한 통을 차. 그러니까 그 벌통 2층을 전부를 다. 그 2층에 그 이 판을 소비라고 하는데 벌집이 지어진 그 판을 그 소비 한 10장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2, 3일이면 채웁니다. 네. 그럼 숙성꿀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숙성한 동안 꿀벌들은 그 꿀을 안 먹어요? 먹죠. 그럼 줄어드는 건가요?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한다. 이제 이렇게 꽃이 만개에 있으면 들어오는 양이 훨씬 많으니까 먹기는 먹는데 먹는 것보다는 들어오는 양이 훨씬 많아서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늘고 있는 상태예요. 참고로 그 어른 벌들 날아다니는 보통 벌들의 먹이는 꿀이고 애벌레 알에서 태어난 애벌레의 먹이는 꽃가루예요. 계속 벌들은 꿀을 소비하죠. 그럼 우리가 꿀을 채밀하게 되면 이제 벌들은 이제 뭘 먹고 사는 거예요? 꿀을 채밀하게 되면 벌들한테 미안한 일이죠. 먹을 걸 뺏어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꽃이 아카시가 많이 펴 있고 꽃이 만개해 있는 시즌이면 그 기간이면은 굳이 뭐 따로 우리가 꿀을 빼왔다 그래서 다시 먹이를 채워주고 이러진 않는데 그런 기간이 아니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꽃이 많이 피어 있는 기간의 끝물이라고 하면 6월 말 뭐 7월 초 이쯤이면 이제 장마 들어가기 직전이라고 하면 꽃들이 많이 없거든요. 장마가 오고 나면 꽃이 또 많이 쓸려가고 그럴 때 마지막 채미를 하고 나면은 이제 설탕물을 줘요. 사양액이라고 그러는데 설탕물을 타서 주거나 아니면 그 벌들에게 주는 그 설탕으로 만든 사료가 있어요. 그걸 주거나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뺏어온 거를 보충할 수 있는 그 먹이를 줍니다. 사료를. 꿀처럼 완벽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꿀은 그러면 종류가 뭐 있는 거예요? 꿀의 종류는 뭐 분류 기준에 따라서 많은데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꿀을 가져왔냐에 따라서 뭐 아카시 꿀, 밤꿀, 떼죽꿀, 쌀이꿀, 메밀꿀, 유채꿀, 뭐 사과꽃 꿀 따는 분도 봤고 그래서 꽃의 종류에 따라서 들어오는 꿀을 나눌 수 있고
뭐 외국에서는 뭐 호주 같은 데는 마누카 꿀 유명하고 꿀의 뭐 그냥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그냥 먹는 꿀 있고 벌집에 들어있는 채로 파는 뭐 벌집 꿀이 있고 아니면 먹이의 원천 진짜 꽃에서 가져왔냐 그러면 천연꿀이라고 하고 설탕물을 줘서 만든 꿀을 사양꿀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써 있어요. 우리 보통 마트에 파는 마트에 파는 이렇게 튜브에 들어있고 흔하게 파는 그 꿀들은 다 사양꿀이에요. 뭐 거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튜브에 들어있는데 아카시 꿀 써 있으면 사양을 해서 만든 꿀인데 아카시 철에 만들었기 때문에 아카시가 섞여 있어서 아카시 향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아카시 꿀이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그 꿀들 그 병들 뒤에 보면 어딘가에 이 꿀은 사양꿀입니다라고 써 있어요. 숙성꿀과 농축꿀이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면 아까 제가 벌들이 그 벌통 하나를 채우는데 아카시가 만개하기 전에 2-3일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벌들이 채우자마자 바로 꿀을 빼낸 거예요. 채밀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꿀을 팔 때는 수분 함량이 20% 이하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 꽃에서 꿀을 갖고 와서 꽃이 내는 단물을 꽃꿀이라고 하는데 그 꽃꿀을 벌들이 갖고 와서 그 벌방에 벌통 안에 채우면 수분이 20%는 무조건 넘어요. 뭐 24%, 25%, 26%막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판매를 위해서는 그 수분을 날려야 돼요. 그럼 그 수분을 날리기 위해서 수분을 줄이기 위해서 농축장이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농축장이라는 곳에 보내면은 저온으로 24시간, 48시간 이렇게 천천히 끓여요. 끓이면 이제 팍팍팍 끓이는 게 아니라 뭐 40도에서 60도 이렇게 해갖고 저온에서 천천히 끓여요. 그러면 이제 수분이 천천히 날아가겠죠. 그러면 이제 20%에 근접하게 수분을 빼서 다시 돌려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 저온으로 끓이는 과정에서 꿀 안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사람들한테 좋은 유효 성분들이 파괴가 돼요. 뭐 효소라든가 그런 것들이 파괴가 되지만 양봉가의 입장에서는 수익은 훨씬 많죠. 바로바로 꿀을 빼서 보내고 여러 번 채밀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저처럼 숙성꿀 하는 사람들은 그 수분 날리는 과정을 공장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벌들이 하도록 만들어요. 벌들이 날개짓을 이용해서 벌통 안에 대류 현상을 만들거든요. 그럼 이제 이 공기가 대류되면서 수분이 줄어들어요. 근데 벌들이 자기들이 만족할 만한 정도의 수분 함량이 되면 뭐 한 17%, 16%, 저는 14%까지 본 적도 있어요, 저희 꿀. 그 벌방을 이렇게 덮습니다. 덮으면 이게 덮일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그러면은 열을 가거나 그런 게 아니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뭐 유효 성분들, 효소나 미네랄이나 이렇게 고스란히 보존되고 향도 고스란히 보존되고 아카시 기준으로 그냥 고정 양봉 저 이제 한 군데 한 장소에서만 양봉하는데 고정 양봉 기준으로 뭐 공장에서 수분을 날리는 농축꿀을 하시는 분들과 비교하면 그분들이 2번에서 3번 정도 채밀하실 때 저는 한 번 하죠. 그러니까 생산량도 훨씬 적고 수입도 뭐 숙성꿀이 조금 단가는 비싸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 들어오는 수입을 만회할 만큼은 안 되기 때문에 수입도 적긴 하지만 그게 어쨌든 벌의 식량을 저희가 가져오는 거잖아요. 벌하고 같이 산다는 면에서 좀 약간이나마 도움되지 않을까. 그리고 꿀을 드시는 분들한테도 조금 더 좋은 꿀을 우리가 제공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숙성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축꿀과 숙성꿀이 구분이 되고 벌들이 꿀을 주로 물어오는 꽃에 따라서 따른 구분, 그러니까 뭐 아카시, 뭐 떼죽, 유채, 메밀 뭐 이렇게 그런 구분, 그 다음에 농축꿀과 숙성꿀의 구분, 그리고 천연꿀, 그냥 꽃에서 꽃꿀을 물어와서 만든 꿀이냐 아니면 설탕물로 만든 꿀이냐, 천연꿀과 사양꿀, 이렇게 큰 게 나르면 이 정도의 구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사람도 꿀 좋다고 하잖아요. 네. 진짜 효능은 뭐가 있는 거야?
꿀 뭐 동의보감에는 꿀에 보면 뭐 되게 효능 많던데 뭐 위장병에도 좋고 뭐 꿀이 열을 내는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몸이 차가운 분들한테도 좋고 뭐 그냥 먹는 걸로만 따지면은 일단은 그냥 설탕물 단맛으로 치면은 그냥 설탕물 단 거만으로 보면은 설탕 달고 맛있지. 설탕이 싸고. 그런데 향이나 먹는다는 즐거움을 주는 것 자체로만 보면은 설탕이 꿀을 따라올 수는 없죠. 뭐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애기 아프면 애기가 이제 목감기 기운이 좀 보인다 싶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꿀을 한 스푼 떠서 그냥 꿀꺽 먹여요. 그리고 이제 감기가 그냥 이제 떨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그러고 그냥 뭐 꿀차 마시기도 하고 여러모로 그냥 네, 즐기기에 참 좋습니다. 음식에 이제 숙성꿀 같은 경우 제가 숙성꿀 한다 했잖아요. 향이 좀 강하다는 게 향이 이제 도드라져 가지고 샐러드 할 때도 뿌려 먹고 이러면 더 음식이 좀 색다르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아주 극소수이긴 하지만 저 아는 분은 그 꿀을 와인 안주로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숙성꿀을 하다가 보면은 아카시 꿀이라고 해도 거기에 아카시 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숙성되는 기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 뒤에 피는 꽃들의 꿀도 들어와요. 주로 찔레가 많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찔레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여러 꽃꿀의 향과 맛이 나요. 그래서 이제 와인 드시면서 그거 안주로 해갖고 뭐 첫맛과 끝맛에 뭐 중간맛 구분하시고 뭐 또 그분은 그렇게 또 재미를 찾으시더라고요. 하여튼 신기하고 재미있는 식재료예요.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숙성꿀하고 설탕꿀하고 효능 차이가 너무 큰가요? 그쵸. 숙성꿀은 그러니까 숙성꿀이라고 하면 천연꿀과 설탕물꿀, 사양꿀은 완전 다르죠. 둘이 같은 건 당분밖에 없어요. 당분. 설탕은 완전 그냥 당이잖아. 단맛. 숙성꿀, 천연꿀에는 꽃꿀로부터 오는 미네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꽃가루도 미량 들어있고 그리고 약간의 단백질과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무기질도 좀 들어있고 그리고 향도 훨씬 다르고 뭐 색도 다르고 완전 다르죠. 그냥 단맛만. 근데 나 단맛 먹는데 나 꿀 먹고 싶어. 그냥 그 정도에 만족해. 그리고 요리를 할 때 쓰거나 뭐 가볍게 쓰고 싶어 그러면 사냥꿀 쓰시면 돼요. 괜히 비싼 거 사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더 좋은 고퀄의 향도 좀 느껴보고 싶고 맛도 다채로운 맛을 느끼고 싶다고 하면 천연꿀 드시는 게 맞아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판매는 바로 파는 건가요? 판매는 바로 파는 건 아니고 꿀을 채미를 하면 저희는 그 꿀을 그 500ml짜리 PT병 정도에 담아갖고 시험 검사소로 보냅니다. 그거 보내면 한 25가지 정도의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해요. 뭐 잔류 항생제 있냐, 아니면 이게 진짜 꿀이냐 가짜 꿀이냐도 있고 수분이 포함 얼마 정도냐 그런 것도 돼 있고 그 다음에 농약 성분이 검출되냐 안 되냐 뭐 그리고 사람한테 유해한 독성이 검출되지 않느냐 뭐 그런 거 해갖고 쭉 한 20가지 정도 해가지고 그 항목을 검사해서 다시 저희한테 돌려줍니다. 근데 그 검사에서 불합격, 그러니까 뭐 기준에 안 된다고 해서 팔지 못해는 없어요. 팔면 안 되지. 양심상 절대 팔면 안 되지. 근데 팔 수 없어라는 근거 관련 규정은 없는데 팔다가 걸리면 과태료를 내요. 그러니까 팔다가 걸렸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팔지 못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꿀은 어쨌든 채밀하고 나서 시험검사 보내고 시험검사지가 오기 전까지는 이제 기다렸다가 시험검사 보고 합격이구나 괜찮구나 하면 이제 그때 판매를 시작하죠. 네. 벌집꿀을 먹으면 밀랍이 나오잖아요. 네. 그거 먹는 거예요? 벌집꿀 밀랍 먹어도 돼요. 벌집꿀 밀랍은 이제 그 집도 벌들이 자기들이 꿀을 먹고 만든 거여서 그 벌집꿀 먹어도 돼요. 근데 이제 씹다 보면 이물감이 있어서 잘 안 넘어가실 거예요. 근데 하여튼 뭐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소화가 되는 거예요? 네, 소화가 된다기보다는 그게 그 밀랍 안에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 변비에 좋다는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벌집 그 틀을 보면 요새 만들어서 나오잖아요. 네. 기존 조금씩 그것도 그럼 천연 밀랍으로 만든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벌집 틀을 보면 가운데 이렇게 노란 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양봉 농가에서 쓰는 거는 그거는 이제 인공 파라핀입니다. 그 노란 판이 뭐냐면은 벌들이 벌집을 지을 수 있게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패턴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벌들이 그 패턴을 따라서 벌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드 역할이에요. 집을 짓는 가이드 역할. 근데 그 가운데에 있는 판이 단가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공 파라핀을 쓰고 그 중에는 그 자기들이 만들었던 밀랍을 정제해서 그 판을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통은 인공 파라핀이기 때문에 거기 그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건 안 좋아요. 드시지 마세요. 왜 가운데 판이 필요하냐면 벌집이 이쪽으로도 짓고 이쪽으로도 짓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판이 필요해요. 근데 이것과 이거 집 짓는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꿀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벌집꿀이 다른 일반 꿀보다 조금 더 단가가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벌집꿀도 여러분들 보시면 그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벌집꿀 많이 팔던데 천연 꽃꿀로 만든 벌집꿀보다는 설탕물 그러니까 사양 꿀로 된 벌집꿀을 훨씬 많이 팔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젠가 그저께인가 검색해 봤더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벌집꿀 사실 때도 가격 괜찮네 하면 그냥 한번 보세요. 쭉 보시면 그 판매 페이지 어딘가에 사양꿀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이건 설탕물로 만든 벌집이고 벌집꿀이구나 하시면 돼요. 천연꿀은 아닙니다. 저희 그럼 처음부터 꿀을 따서 어떻게 해서 판매까지 오는지 그 과정을 한 번만 설명을 좀. 벌들이 이제 꽃꿀을 물어와서 이제 자기네 집에 채워요. 채우면 이제 우리는 이 소비라고 있어요. 그 벌집이 지어진 판 거기에 꿀이 가득 차면 그걸 갖고 와서 채밀기에 돌려가지고 그 벌방 안에서 꿀을 다 빼서 이제 모으죠. 모으면 그거를 이제 1차 정제를 해요. 정제를 왜 하냐면 벌집 부스러기도 들어가고 이제 하다 보면 벌들이 빠져 죽기도 해갖고 1차 정제를 해요. 저희의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모든 그 양봉가 농가가 이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1차 정제를 하고 소분해 주시는 그러니까 병에 담아 주시는 업체에 맡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제가 1차 정제한 꿀 원물과 병을 소분 업체에 드리면 소분 업체에서 병 소독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2차 정제를 하시는데 거기서 한 번 더 그 조금 더 촘촘한 망으로 한 번 더 그 걸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더 작은 밀랍 조각이나 뭐 먼지나 부시래기 이런 것도 다 걸러지죠. 그러면 이제 그 깨끗한 꿀을 병에 담아서 저희한테 다시 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거를 판매를 합니다. 꿀은 그럼 아까처럼 밤꿀, 아카시아 여러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꽃들이 한 곳에 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양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꿀을? 그러니까 그 아카시 꿀이라고 하면 아카시가 모여서 많이 피어 있는 지역에 가서 양봉을 해야 아니면 혹시 아니면 내 양봉장 근처에 아카시가 모여서 많이 피어 있는 곳에서 양봉을 하면은 벌들이 걔네가 많으니까 아카시가 많으니까 가서 꿀을 물어와요. 그래서 물어오니까 아카시 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완전 100% 아카시 꿀은 없을 거예요. 뭐 벌들이 날아가다가 다른 곳에서 갈 수도 있으니까 뭐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긴 하겠지. 그런데 어쨌든 아카시는 특정 기간에 딱 개화해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개화하니까 그 기간에 들어오는 꿀은 아카시 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밤꿀도 그 6월 말 이때만 딱 개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들이 모여서 개화를
해야 지들도 수정하고 할 테니까. 그러면 다량의 꽃이 한꺼번에 많이 피어 있으니까 벌들도 거기 가서 꿀을 먹고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벌통에 채우면 이제 그걸 밤꿀이라든지. 그 결과적으로는 개화 시기에 따라서 그쵸. 꿀이 네. 달라지는 거다.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양봉장 기준으로 따면 우리 양봉장은 근처에 아카시나무도 많고 밤나무도 많아요. 그리고 그 사이 띄어가지고 다른 나무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카시가 쫙 피어 있으면 아카시 꿀이 쫙 들어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밤나무 꽃이 쫙 피면 밤꿀이 쫙 들어오는 거고. 근데 중간에는 이러저러한 나무들이 막 이제 섞여 있으니까 자파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채미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3번 정도 채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꿀채밀 할 때 벌들은 어느 정도 범위에 있는 걸 갖고 오는 거예요? 양봉장 기준으로 벌들의 먹이 활동하는 일반적으로 가는 기준은 양봉장을 기준으로 해서 반경 2km, 반경 2km예요. 그리고 뭐 먹이 식물이 많이 없다 그러면 4km까지 가고 10km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경. 그래서 거기가 먹이 활동 공간이에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그 나무들에 가서 꿀을 먹어보죠. 나무나 풀에 식물에 가서.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꿀 열심히 먹고 있어요. 그렇다고요. 안녕.